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 5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일.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부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까지 불러 고의적인 질식사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체격이 왜소한 데다 현 남편이 평소 잠버릇이 있는 만큼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유지하려고 했던 만큼 살해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살해 혐의가 이번에도 무죄로 결론나자 전 남편 측과 현 남편 측, 이렇게 양측 피해자 유족들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사형 제도가 의미 없는 게 아닐까? 사실상 그 가해자가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부실한 수사가 더해진다면은 살인죄를 입증할 방법은 사실 너무나 요원해집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한 구상 단계라고 밝힌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 앞으로 강력한 메시지와 실천을 보여 국민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022년 집권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없어질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과 함께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여당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발언이 상식밖이라고 규탄하고 인사청문회 제도화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사권 침해를 근거로 조례 제정이 힘든 사안이라며 원 지사의 법 상식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감귤나무 밑동에 구멍이 뚫려 고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귤나무 안에 알을 낳는 신종 해충인 안락하늘소 때문인데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에 친환경 감귤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해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형 기자입니다. 친환경으로 감귤을 재배하는 한 과수원. 감귤나무가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채 말라 죽었습니다. 밑동에는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가지와 잎에는 해충이 갉아먹은 흔적이 눈에 띕니다. 해충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전체의 26%.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가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포집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올해 열심히 잡았습니다만 많은 개체를 잡았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오니까. 감귤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건 점박이 무늬의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안락하늘소. 6월에서 8월 사이 나무 밑동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가 내부를 갉아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특히 올 들어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친환경 감귤 농가를 중심으로 안락하늘소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접수된 안락하늘소 피해 신고는 21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제주도 전역의 친환경 감귤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락하늘소 암컷 한 마리가 평균 150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한 2년 1세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서 다른 타 지역보다 따뜻해서 1년에 1세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충이 일단 나무 안에 산란하면 사실상 방제가 어려운 상황. 산란이 확인되면 철사 등으로 알을 직접 제거하고 나무 밑동에 산란 방지망을 달거나 도포제를 뿌려 피해를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제법입니다. 페로몬을 개발해서 이거를 유인해서 죽이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여기에 맞는 우리 친환경 자재를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락하늘소는 과수원에 한 번 정착하면 1세대만 지나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의 세심한 관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3차 공개 토론회가 내일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찬반 양측에서 패널 2명씩 나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집중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 참여단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찬반 주장에 대한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제주 MBC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토론회를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2차 추경 예산이 심사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1,251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제주항공 유상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개편안은 상정 보류됐습니다. 화순항이 개발되면서 황우치 해안의 모래가 사라져 황폐화된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쓸려간 모래들이 황우치 동쪽에 쌓여 지형을 바꿔놓은 데다 인근 마을 어장에도 흘러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해수욕장에서 황우치 해안으로 이어지는 올레 10코스의 퇴적암지대입니다. 작은 곳과 곳 사이에 모래가 잔뜩 쌓였습니다. 바위들이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모래사장이 워낙 넓어서 해수욕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2010년 같은 곳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모래는 찾아볼 수 없고 주상절리 해안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위성사진에서도 지형 변화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순항 외양 방파제 공사가 끝난 2011년부터 모래가 쌓이기 시작해 2013년 해경부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점점 더 퇴적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황우치 해변에 있던 모래들이 조류를 타고 밀려왔다 방파제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거기가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인공적으로 양빈을 해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갖다 부었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제 옆으로 소금막으로 다 이동해 버린 거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을 건드린 옆에 해경부두라든가 방파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녀들은 황우치에서 쓸려간 모래들이 사계 앞바다까지 밀려와 마을 어장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하고는 막 달라진 양처럼 모래가 엄청 많이 메어진 맛이. 해섬도 안 나고 저 구제기도 수라도 먼 구멍에선 도망가 불고. 제주도는 5억 원을 들여 화순항 주변 모래 퇴적 원인 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 및 그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항만 개발로 지형 변화와 어장 피해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상 초복을 하루 앞두고 노지 수박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어들까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소화기 한창인 수박밭. 초록빛 넝쿨마다 큼지막한 수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비날씨에 농민은 수박 당도가 떨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수박 자체가 이제 크질 않으니까 수박 자체가 좀 커야 또 수박도 맛있고 할 건데 당도도 안 나오고 해버리면 판매 소비도 안 되고 그게 좀 힘들죠. 올해 제주 지역 수박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3,500톤. 작년 태풍과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올해 수박 재배를 포기하면서 재배 면적이 150헥타르로 30여 헥타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농산물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황. 매년 개최되던 수박 축제도 올해는 코로나19로 간소화돼 농가들은 주산지에서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박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레시피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해서 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에는 올해 처음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예, 우선 차에서 구입하니까 위생적으로 우선 좋고요. 또한 행사 기간에 싸게 구입해서 너무 좋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량 감소에도 제철을 맞은 제주산 노지 수박이 다양한 할인과 홍보 행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실업자는 1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로 지난해에 비해 2.1%포인트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주 지역 카드 이용 실적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제주 지역 내 지급카드 이용 실적은 1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인데 올 상반기 관광객이 30%가량 감소했고 도민들의 외부 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도로를 넓히려고 소나무 밑동까지 시멘트를 발라 나무가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토지주가 원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해당 토지주와 주민들은 편의를 위해 한 것인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오늘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가 된 구간의 시멘트를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임야의 소나무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베거나 훼손할 수 없어 해당 토지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을 자치경찰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이 광주공항으로 가려던 20대 A씨의 모습이 신분증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아 서부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지난 13일 광주에서 제주에 왔을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